참가하시면서도 생생내시다. 생생내는 그게 많은 성공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늘 함께 하시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강의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연녀도 괜찮아. 제 입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했는데 뭐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대 때는 정말 좋은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20대 때는 좋은 학교를 가지고 성공했다. 30대 때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했다. 40대 때는 2차만 소유주택으로 성공했다. 50대 때는 뭘까요? 역시 이제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좋은 학교를 가지고 성공하고 제가 이제 60대인데 60대면은 잘생기면 성공했죠.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저도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성공했죠. 돈을 벌고 있는 70대는 건강만 해도 성공했다고. 이제 80대는 용서가 만만치를 이건 남성들의 얘기인데 90대는 그래서 어디서 전화만 와도 성공했다고. 제 100세가 되면 악수에 눈만 둬도 성공이라고. 성공하죠. 가장이 성공하죠. 근데 이제 저는 골프 칠 때 제가 이제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막 OECD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OECD도 인생의 비극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극을 얘기해요. 조실부, 비극이면 소년 출세, 너무 일찍 성공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없고 중년 상처, 슬픈 일이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꼭 슬퍼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성공한 것이다. 라고 시각을 달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노년 OECD 전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데 성공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 스스로를 좀 모니터해 볼 점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순재 선생하고 골프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실공히 자타가 고민하는 최고의 배우와 라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한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10번 정도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동갈비 같은 또 거기 굉장히 유명한 김미자 할머니께서 우리가 와주셨다고 또 서비스를 주시면서 또 기념 촬영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배우로서 뭐 그냥 배우 안 나오다 벌써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사진을 또 같이 찍자고 하니까 얼마나 또 성공한 거죠. 저는 이제 배우 이야기는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자리 잡으시고 성공하신 분들한테 과연 어떤 알려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서 배우가 됐고 어떻게 해서 제 주관적인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8시 반에는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쨌든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강주에서 사남 5년 중에 10번째 자식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전업 교사고요. 아버지는 은행원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 누나가 태어난 한 1년 만에 죽었다고 해요. 1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보다는 죽었다는 것보다 진짜라.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진짜 1년 상도 보면은 등록 고세해가지고 61년 정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한이만 같으면 자식 20명도 수월하게 키우겠다. 맞아. 네. 거슬리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막성을 키우지 않아.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잘하는 사람 그런 아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었죠. 또 형들 많고, 누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아이인데 잘하는데 중학교 정도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중학교 정도를 가니까 제가 존재감이 없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께서 야 15번 제가 15번이면 일어나서 오늘 배울 문단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몇 줄 되지도 않은 거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두근 거예요. 버벅거려요. 이런 현상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아, 이런 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건 승산없겠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대학을 쭉 다니셨었는데 내 심성을 아는 그 친구가 3학년 때 응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교체육대회에서. 그 친구는 도서출판 부산에 있고 부산 동아백과에 있고 지금 프리랜서 작가로 해가지고 번역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나대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성을 하고 그 친구는 법무법인 공민의 대표입니다.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미술을 잘하면 니들한테 바디 페인팅을 해줄 테니까 응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응원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아, 이건 놀라워. 카타르시스라고 할까?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저는 그렇게 존재가 없이 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또 그 서창렬이라는 친구하고 또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또 체육대회 때인데 창렬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또 한 번 응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또 가리기 인디아 수상처럼 막 인일대회 갔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논문 달다가 3년 장학금을 줘요. 그 쇼당 안 받았어요. 왜냐면 내성적이고 두려웠어요. 그냥 했을 뿐인데 1등을 해버렸어요. 학연공 엄청나요. 애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응원에서 그치지 않고 반장 같은 걸 도전해봐야겠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부반장이 됐죠. 3학년 때는 어찌됐든 반장이 됐어요. 와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장이 되고 또 학교부당 간부가 되고 문예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앨범 보면 그냥 내 사진이 엄청 나와. 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보다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제가 같은 학생이면서도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입장이 됐어요. 사실 소리 난 거죠. 저는 공부 안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64세에 학번은 80학번입니다. 요새 만으로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방해됩니다. 다른 말씀하시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대혁명이나 그 야만의 시대에 대학까지 가서 샌드페거지에 나오는 다정한 연 이경훈 교수 그 뒤에 정사의 바위돌 뭐 이런 쪽이 기억나죠? 그런 것도 정말 그 야만의 시대에 정말 돌파구 정도는 아니고 그냥 혁명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생일 때 가장 큰 경솔한 호언 장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반 아이들한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간 걸 확인하려거든. 대학교를 들어가. 내가 거기 죽잖아. 그 이후로 저는 인생에 호언장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5.18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볼 수도 없고 대학까지 예선을 하면 맞아 죽을 뻔했죠. 제가 광주에 살았었어요. 근데 5.18이 있었을 때 광주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룹 사운드를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 이제 할 뭐 여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세 군데 그룹 사운드를 오디션을 보러 가는 활동부에서 하나도 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스탬프스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 보더니 그 형이 이제 위로도로 어디서 노래 해봤는가? 솔직하네. 근데 노래를 믿을 생각가 없으니 이게 건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건반을 했다가 용기가 그때도 건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녹을 하고 있죠. 대신 이제 그때 이제 상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보니까 조선대학교 극예술연구회 그래서 이제 요즘 동아리 서클 연구반을 모집하는데 유래들을 나는 이거다. 영국 속에는 노래가 있지만 노래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반을 지원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이제 연극반은 사실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아들여요. 이게 언어장애만 없으면 받아들여요. 그게 문제 없고 그냥 뭐 있을 거 다 있고 그냥 또 캐릭터도 다양하잖아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뭐 그렇게 가난한 편은 은행원이셨기 때문에 가난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성적인 지금도 내성적이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성적인데 이중적인 배우 생활을 하신 년이기 때문에 제가 내성적으로만 있지 않고 위장된 성격이 또 하나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이제 연극반을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 주연을 처음 먼저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주연했어요. 프레드리 윌리엄 마트의 미시시피 시에이터 이런 작품에 주인공을 하게 됐어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과정은 잘해도 상관없지만 또 열심히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좀 미덕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다 해먹었어요. 연출, 주연, 회장 이런 거 다 해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실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가 비토하지 않고 저를 또 받아줬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해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는 제 동기인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그제서야 보여서 후배들이 이제 4학년이니까 나를 못했지만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내가 양보를 그러면서 저는 또 뭐 TV에서 보니까 뭐 새세대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맡겨놨으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이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TV로 보니까 새세대 주장 공변 형식을 탈피해가지고 뭐 7분 이내의 주제를 뭐 200장분이 몇 장 써서 제출하시오.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제출하러 봤더니 합격. 모레 발표를 하니까 외래가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최우수상 받았어요. 와. 저는 어려운 안 하는 게 많이 외워봤기 때문에 뭐 200장 오지 뭐 몇 장 정도는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본선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또 여름에 뭐 할 것도 없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공학이라는 엄청난 학문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질 않았는데 인간의 칼을 쓰고 기사 자격증 정도 하나 따고 싶어요. 그래서 세세대 주장 갔다 온 다음에 엄마한테
기사 자격증 딴다고 돈 좀 달라고 책 사겠다고. 그랬더니 오랜만에 사람 새끼가 좀 노력한다.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정도 한 책이 제법 한 6권 정도 되더라고요. 딱 100개 넘고.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보자기도 미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또 KBS에서 여름철 방송 작가 이런 걸 모집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뭘 그랬더니 또 올해 합격했다고. 그래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써서 보내, 연수 끝나고 나서 뭘 써서 보내라고 했더니 보냈더니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연출 하나 해달라고 하고 정말 어려운 이상, 현재 이상,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연출을 쫙 장렬하게 하고 나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이제 연극반 친구랑 이제 서울에서 와가지고 걔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아이예요. 학교 빼놓고는. 유학을. 서울에 그 유수한 많은 대학을 다 제끼고 뜻이 있어서 광주까지 온 아이예요. 407년 광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연극반에 같이 들어갔고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5.18 때 친구를 기리는 그런 노래를 만든 친구의 친구가 있었어요. 철새. 하나 대회 이렇게 알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저작권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제가 나가려고 이제 또 이제 기타는 잘 못 잖아. A 마이너, B7, G7 뭐 이런 거 그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뭐 정말 심심했던 창설이가 저를 보더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캠퍼스 경영보다 나간다. 자기랑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성적인 저로서는 좀 위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같이 나가자. 잘못 생각. 나갔어요. 위안은 됐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약간 조직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학교 신문사하고 방송국에 어떤 지경으로 떨어졌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본선 못 올라가고 예선 떨어진 놈들 중에서 수석으로 탈락을 했더라고요. 아쉽게. 제가 수석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분다를 하고 난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졸업까지. 그래서 창석이 몰래 솔로로 그걸 가지고 또 나갔어요. 대학까지. 아니 캠퍼스 홍대를 예선에 통과했어요. 오. 그러니까 창석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불렀는데 본선에서 또 떨어졌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제 4학년이니까 또 국장급을 다 했다니까 어떤 지경으로 떨어졌는지 알아봐라. 장려상 바로 아래더라고요. 제가 한 곡 가지고 2번의 수건 탈락을 하는 성공한 게 아니네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극도 했었고 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3학년 때 끄덕거려가지고 백안문학상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뭐 문회 뭐 이런 곳이 있었는데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서 당선도 됐어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연극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읽어보면 정말 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가 돈도 주셨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자식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은 미처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중학교부터는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누나들이랑. 그래서 관리가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그러셨어요. 자, 졸업하고 보자. 네가 졸업하고 나서 엄마한테 좀 떳떳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모든 자식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던 저로서는 이제 졸업이 가까우니까 좀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연극도 하고 글도 쓰면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옷을 좋아했으니까 옷 장사도 해볼까 하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냥 잡놈이 되기로 보이미안 같은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아니 10월 달에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탤런트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동기들은 다 이제 제가 정리비계 전공했기 때문에 막 기계 관련 뭐 이런데 뭐 창원이나 뭐 이런데 또 금성이나 뭐 이런데 뭐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또 불현듯 나는 저게 취업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광주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 KBS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주에서 접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의도. 그때는 또 야만의 시대고 또 광주 전라도 안 쳐줬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굳이 똑같은 거 광주에서 접수해도 되는데 엄마한테도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접수합니다. 서류 심사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4차까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 테스트까지 끝나고 이제 그게 이제 한 4차 정도 되는데 최종 면접만 남아 있는데 그때는 정말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도 뭐 그런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제가 탤런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서 그것도 전공할 거 하고 그냥 정말 신나게 연구를 했었는데 사투리 틱틱 쓰고요. 뭐 어떻게 탤런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장렬하게 떨어지자. 워낙 떨어지지만 장렬하게 떨어진다. 기분 더럽게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떨어지고 내 눈으로 잘하는 사람을 보고 떨어지면은 내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스스로 실수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날에는 평생을 좀 더럽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실수만 안 했더라면 내가 배우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와신상나 대사를 잘 외우고 심사위원들의 말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하고 또 그때 즉시로 받았던 거를 그냥 벽보고 뭐 외워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합격했습니다. 우와. 수석학교.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을 하니까 집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가 정리비계 들리더니 여태껏 연구하는 것도 알았는데 이걸 하니까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좀 재밌게는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의 생각은 형이 사고를 치네. 뭐 서울에 아마 친척 몇 명만 있는 거지만 이 새끼가 이제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록만큼 키워주셨으니까 100만 원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맞은 거. 우리 아버지 웃으시더라고요. 그걸로 대박이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대견해 하시면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서울에 올라가면 그 마지막 날 부르셔가지고 그때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이제 배달이 초반해가지고 술을 한잔 했어요. 처음이지. 그때 아버지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100만 원 네가 달라는 거 주마. 근데 애비로서 모자라면 또 얘기해라. 근데 네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은행원이시기 때문에 돈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이자를 내라. 100만 원 가지고 좀 똘똘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내가 은행원을 해보니까 돈은 사람한테 주지 마라. 사람한테 빌리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돈이 있거든. 나머지 돈이 있거든. 은행, 금융기관에 맡기고 혹시라도 네가 돈이 필요하거든. 사람한테 빌리지 마라. 은행하고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인간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알듯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올라가서 네가 배우라고 하는데 배우 생활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때려쳐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다가 때려치고 해보다가 때려치고 하는 짓을 결코 자기 반복하지는 말아라. 이런
알듯말듯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뭐 결혼 늦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지만 저희 아이들도 저와 같은 입장에서 또 그런 시기가 오면 출처를 밝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도 어렸고 또 어쨌든 그런 지난한 과정 또 그런 저로서는 좀 대단한 어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치부심하고 야 이제 나는 정말 배우로 사는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면서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용달차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봤더니 그때 이제 야만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1983년 말에 84년 이런 정도인데 뭐 정치나 경제 뭐 어디 뭐 교육 할 것 없이 전부 야만적이었잖아요. 역시 그 방송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다 야만만 있었던 건 아닌데 방식이 야만적이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PD들도 굉장히 무서웠고요. 또 선배들도 굉장히 포악했으며 좋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살벌했다고 합니다. 갑질 많이.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살벌한 가운데 우정과 애정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린 저로서는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갖고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스킵합이라 하고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배우가 됐고 배우는 멋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터테이너 정말 즐거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저렇게 즐거움을 줘야 될 사람들 왜 저렇게 굉장히 진지하고 포악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감독들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거든요. 아나무이. 지시를 안 따르거나 이러면은 다 대출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PD가 되면 또 다 성격이 입봉하면 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견뎌냈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뻔살처럼 그래서 제가 잘 견뎌냈는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했지만 잘하지 못했지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다는 것은 저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열심히 했던 감독들이 잘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서투른 제가 누가 잘 될 사람이 누가 싹수가 있는 감독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모두에게 시킨 사람 모두에게 했는데 저를 계속 꾸준하게 써줬던 사람들이 좋은 작품도 만들고 이를테면 영석고, 가을동화, 겨울연가 윤석호 그런 분들 일기, 있었고 KBS. 들국화 여자의 시간에 때 김종식 감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족 드라마로 유명한 이영희 감독도 있었고 주말 드라마 했던 이영희 감독도 있었고 아주 유명한 감독이 된 그 사람들이 주로 저를 써주셔가지고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저는 이제 이를테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기 스승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김종식 감독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KBS 드라마 극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전주분이신데 그냥 고향 때문만은 아니고 저를 그렇게 예고를 하고 저를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한이야 요새 뭐하냐 이거 합니다. 틈이 나겠구만. 나하고 하나 하자. 형 자리 알지? 대본 나왔으니까 가져와요. 전화와요. 읽어봤냐? 예, 읽어봤습니다. 너는 거기서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김씨, 박씨입니다. 이 새끼.
더 높은 걸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저한테 결론적으로 연기를 한 번 더 같이 주게 됐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에요. 뭐 해볼래? 잘하고 있지? 야, 이번에 몇 정리해야지. 이번에 보여줄 거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욕하고, 차라리 야, 이 새끼야, 열심히 했을 거야. 막대먹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믿어주는 거야. 조용히 해야지. 그 마음의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그러니까 연기 하나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연기를 정말 아주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하게 만든 그런 감독이어서 저는 최고의 연기수로 꼽습니다. 근데 그런 감독님 또 계신가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이분은 이제 실명을 될 수는 없어요. 유명한 배우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동기들이 3개 반이었는데 내 담당은 아니고 다른 반 담임 선생이었어요. 조 감독이었는데 나쁜 사람이죠. 네, 근데 그 감독 작품을 캐스팅이 됐는데 내가 연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이한이 너 연기한 지 얼마나 됐지?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새끼 어쩐지 8년이나 됐고 어쩐지 너랑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싸가지 없는 감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형한테 내가 쌍욕을 먹었다면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했고 오래 하고 그런 말조차도 저한테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었죠. 어느 날 전방에 ROTC 장교를 갔던 친구로 이제 제대 알려주면 되니까 저한테 역서를 보냈더라고요. 역서 내용이 이겁니다. 하며 목종과 구력을 구분하는 남자가 전방에서 인사합니다.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정말 피 끓는 젊은 청춘이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보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야, 지금 나는 복종을 하고 있는지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모든 게 굴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플싸 정말 너무나도 위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같이 하던 밤에 입을 깊숙이 제가 넣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또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넘게 이렇게 무슨 청소하다 보니까 또 그 역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며 복종과 굴욕을 구분하는 남자가 자연에서 건사합니다. 또 읽어봤더니 너무 멋진 말이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나는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지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경력도 일천했고 여전히 내성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그 2번의 그런 그 상황에서 잘못 생각했으면 아마 배우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굴욕적인 상황도 복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너 아직 모르잖아 라고 저한테 자문하고 자답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을까. 많은 후배들이 정말 우리 배우 여러분들 배우가 몇 명이나 다행인지 우리 22기에는 우리 배우 후배는 혼자 계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배우신 건 아시죠? 네. 배우도 하시고 후학을 가르치는 연기 전공 교수시기도 한데 사람도 같이 했습니다. 배우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3만. 집계가 안 됩니다. 3만. 그렇죠. 지금도 배우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연극영화과 전국에 수십 개의 연극영화가 있고요. 또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먹고 나서 야, 너 수학 선생님 한번 해볼래? 이런 말이 없잖아. 야, 너 물리학자나 되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 때려치고 물리나 해 이런 말은 없잖아.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냥 너 배우 한번 해볼래. 배우는 이렇게 접근이 좀 쉬운 것 같아. 그래서 후배들도 진입하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진입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결국은 생존에 신경을 써야 돼. 우리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뭐 2군에서 1군 와가지고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던지는 게 중요하잖아. 네. 근데 만약에 잘 못 던지는데 1군에 진입해가지고 잘못 던지는 날에는 아, 저 새끼 절대 써서는 안 되겠다는 걸 증명하는 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는 어림잡아서 뭐 집계는 안 되지만 또 어쨌든 TV에서 배우 행위를 해봤던 사람, 배우인 사람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이건 문문이긴 하지만 A 포즈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배우를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시오 라고 하면 100사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름을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생태계가 계속 뭐 OTT 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가 지금 이렇게 소용이 되는 그런 배우들이 현재 동시에 출연한 배우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몇만이 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어림잡아서 그냥 3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한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허수입니다. 등록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노력해도 모두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요즘 무지하게 덥잖아요. 덥다,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졸리다, 짜증난다. 내가 양심 가진 배우로서 정말 균형감 있는 선배로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은퇴만이 살기. 너 이 힘든 거 왜 하고 살아요? 은퇴라. 지금 내 말이 서운하게 들려도 은퇴만이 어떻게 보면 살기입니다. 그냥 어차피 앞으로도 더울 것이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고, 앞으로도 배울 것인데, 이걸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다른 일 할 때 인간으로서 훨씬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데 그만두면 다행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뭐 제가 연기 아카데미 원장도 해본 적이 있는데 돈 내고 들어오는 아카데미에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격려를 해주면 되지만 혹시 대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네 학교에서 나한테 이렇게 소청을 했을 때는 돈을 줬을 거 아니냐. 이 액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공부는 큰 돈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 이제 어텐션 해가지고 뭐 의자를 은퇴해라. 방금 때렸잖아. 때렸잖아. 방금 때렸잖아. 진심이다. 그 길만이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때려치면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내가 이야기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관두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후배들이 우리 배우들한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끌려니까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외우시면 외우시겠습니까? 보고도 버벅대는 거죠. 그냥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작가 아들이 말씀을 떼가지고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대. 그랬더니 야, 엄마가 작가니까 그걸 써줄게. 해놓고 쓰려고 하니까 안 써주더라고요. 내일도 아니고 이쁨도 아니고 소문이셨다는 얘기가 봐요. 우리 백상예술대상에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수상소감을 하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거에 마지막에 나레이션 그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너무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게 자의식이 발전이 됩니다. 안 외워서 보고 외우셨다. 보고 수상소감을 했다. 소감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형님 더 하셔도 돼요. 15분. 15분 더 하셔도 돼요. 아니,
형님이 해당 700만 원 받잖아요 요즘에. 제가 다 돈도 많이 되지만 방해도 많이 되네. 좋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형님이. 700 해당 700 받으시면. 신동원 씨 이렇게 유명한 MC가 동리라는 거 각자의 마음속에 있죠. 자,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또 어디 대학 가서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퀴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연기를 잘하려면 연기를 잘하는데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캐릭터 분석을 잘해야 되고. 좋은 대답. 근데 이건 순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약간 속았다는 느낌도 드실 텐데 건강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두 번째. 자, 이제 속았으니까 뭐 두 번째는 발성이 좋아요. 좋은 대답입니다. 도움도 많이 되네요. 좋은 대답인데 건강하고 비위가 좋아요. 형님처럼 성격이 네. 좋아요. 그러니까 가수도 마찬가지고 뭐 MC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배우도 예체능이가 비위가 좋아야 돼요. 근데 비위가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비위도 좋은데 자 연기를 잘하면 연기력도 좋아야 되죠. 거기에는 상상력, 무슨 피지컬, 무슨 분석력 모든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군인이 되는 세 가지 요소. 건강해야 된다. 비위가 좋아야 그리고 군인 정신이 충실해야 돼. 좋은 미용사가 되는 세 가지. 건강해야지. 비위가 좋아야 돼. 비위가 좋아야 돼. 그리고 머리를 잘해야 돼. 남아도 잘하고 가격도 써야 되고 주차도 잘 되고 서비스도 뭐 무슨 맥심만 있는 게 아니라 카누도 있고 그리고 잡지도 풍성하고 더 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는 세 가지. 비위가 애들한테 맞아도 참아야 되고. 교장마도 잘 듣고 재단 기사님마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음악 그리고 선생으로서 전공, 자질, 인품 여러 가지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은 유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는 아니지만 서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제 어려서 제가 83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무슨 이제 나온 것처럼 개런티가 1년 개런티가 400만 원, 1년 연봉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그때 400만 원 정도면 83년도에 사는 안 했어요. 쓸만은 했어요. 근데 저는 400만 원을 벌면은 그다음에는 550만 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700만 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한 900만 원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1,670만 원이 나가고 2,100만 원이 들어와. 그럼 2,700을 써버려. 그럼 3,500 들어와. 그럼 4,400 써. 이렇게 해서 20년 정도 되니까 2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익분기가 생기는 거예요. 20년 정도는 그냥 거기서 적자인 인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동기들은 400이든 500이든 700이든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어디 투자하고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나는 정말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일을 적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부족한데 정말 저희들은 독한 여러분들이다.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저축을 하지? 어쨌든 이제 낭비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돈도 많이 벌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우 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배우를 하려고 공채 탤런트가 돼서 어쨌든 배우가 됐습니다. 자, 당신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처음 받는 질문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골똘했던 건 처음 질문을 받아서 당황하기 때문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순재 선생님이나 배용준이나 뭐 이런 장동건 이런 모양으로 성공하지 않고 이 척박한 연예계에서 사고뭉치의 연예계에서 잘 견뎌서 내가 생존했다. 생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배우들은 영면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40년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해는 하니까 막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는 자리 잡았지 않냐? 형은 자리 잡았잖아. 연예계 자리는 등기가 안 돼요. 연예계 자리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계 자리를 어떻게 내 방식대로 표현하냐면 어디든 뭐 저수지든 호수든 바다든 강이든 상관없어요. 튜브에 타고 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강렬한 튜브가 온다. 튜브를 탄 놈이 온다. 그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맥지를 보면서 어쨌든 그런 작품간에 나도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기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배우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철벽을 보니까 연기력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연기력도 있어야지. 그 연기력만 있으면 이 배우가 있잖아. 변별력이 없어요. 또 캐릭터라는 거.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아우라나 또 인품이나 또 현장에서 어떤 그런 즐겁게 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 친화력, 내용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례적이에요. 내용이 없는 순간 바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물 쓰지 않고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시가 몇 분 보이지만 밥을 먹을 수밖에 없죠. 감사하죠. 밥 정도 먹어야 되지만 이 등기되지 않은 이런 연예계에서 촉박한 연예계에서 어쨌든 40년 이 명멸하는 떴다지는 이런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한 2, 3년 정도를 핫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라고 하면은 꾸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스트셀러도 중요하지만 스테디셀러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 저는 이제 40년 동안 꾸준하게 연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좀 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40년 정도 군 복무하듯이 정말 열심히 잘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제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배우냐라고 어디 인터뷰할 때 제가 제 스스로 카피를 정한 게 있어요. 발라드나 R&B의 감성으로 트롯을 연기하는 배우.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카피를 써줬더라고요. 멋진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다중적인 다중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연예계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불규칙하다. 그렇군요. 네, 제가 40년을 규칙적으로 불규칙하다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면 너무나 지루하고요. 정말 그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아침 7시 40분 티업을 하기 위해서 늦지 않으려고 1시 10분에 처자식 다 들고 필로스까지 갔고요. 네, 거기에서 골프를 치고 밥을 먹고 한강 둔치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규칙하게 생활하다가 여기 이쯤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제 바람이 있다면 여태껏도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서 정말 즐거운 배우로서 정말 브라운관이나 연극 무대나
TV에서 정말 즐겁게 소용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성공한 페이스의 배우로 제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지만 그런 배우로 남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가 질문 한 명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질문에 한 명 정도. 네.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질문. 아, 이 정도면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질문 혹시 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답변을 형님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인가 보이스킨에 네. 도전하셨잖아요. 네, 보이스킨. 네, 보이스킨에서 네. 굉장히 형님 그 노래도 잘하시고 뭔가 그 배우로서 또 가수로 예전에 이제 대학가요제에서 활동을 그때 그 질문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때 하게 된 어떤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형님. 네. 40년이 가깝게 연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한마디를 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기도 하면서 연기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비해서 또 이미지라는 것이 또 자칫하면 뭐 굳어질 수 나쁜 쪽으로 네거티브한 쪽으로도 되지만 요즘에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우리 처자식들한테 어린 처자식들한테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내가 뭐 웃는 모습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간 거죠. 앞으로 뮤지컬도 도전해볼 의향이 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라는 것은 네. 제가 민영대로라는 영화를 하고 나서 민영대로를 뮤지컬을 하자고 그래서 똑같은 이공학 박사로 제가 캐스팅이 됐는데 한 15년 정도 전에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할 생각이 있으시고요. 지금 같으면 했을 텐데 네. 그때는 또 바쁘기도 했고 내가 그 정말 너무 낯선 영역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트롯 뮤지컬 하나 지금 기획하고 뮤지컬. 있는데 보고 출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 근데 이제 심성원 씨만 주로 질문했는데 한 분만 더 받고 여자분들 질문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사인이 들어왔고 네. 성공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인 성공하셨다고 답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질문을 10년 전에 했다면 네. 그때도 그렇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채 탤런트 생존율이 10년 뒤 5%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1년에 40명, 50명 뽑죠. 1년에 또 뽑아버려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후배들이 오니까 좋아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병헌, 손현주, 그리고 15기 또 뽑아요. 거기서 또 2-3명 뽑고 생존하면 그냥 뭐 살아라 말아라도 없어요. 또 뽑아버려요. 언제부터 많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언제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저는 성공했다기보다는 잘 견디고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나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죠. 왜냐면 생존율이 낮은 공채 탤런트로서 내가 30년 하고 있구나, 20년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꾸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의 성공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한국 실현자 권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우 부분 매우 만족. 돈 많이 낸 사람 베스트 5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로 보자면은 저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역할의 고화를 막론하고 자작을 했다는 것은 자랑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40년 동안 생존했다는 것은 저는 자랑일 수가 있겠다. 매우 큰 자랑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굉장히 대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웃습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리고 요즘 뭐 하냐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배우들이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 전혀 모르시겠지만 요즘에는 능력보다는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가족 드라마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작은아버지, 이모 이런 사람 나와서 돈 든다고 싹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배역은 주인공 부모 빼놓고는 게스트로 나와요. 꾸준하게 나오는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석, 뭐 노주현 뭐 이런 분들이 능력 없어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이렇게 띄엄띄엄이라도 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한수 위가 한이죠. 생존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그 선배님 때그 명품 그 보스의 그 연기자가 모든 인생의 양념과 인생의 무미건조한 삶에 예술, 창의력과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행커치프 명품을 갖고 왔는데 선물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도 많이 돼요, 사실. 예, 최고급 그 바수라고 명품인데 제가 우리 사실 이거 김영모 총회장님 드리려다가 총회장님 이런 거 안 들어도 술을 많이 샀기 때문에 굳이 안 드려도 명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수 명품을 닭스인가요? 닭스 같은 거? 명품이에요. 명품. 오리지널 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으로 먼저- 알겠습니다. 네, 명품입니다. 그리고 명품 연기자 우리 선배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피지컬 때도 제가 풀을 다 사서 올 매진 나가서 기념 사진을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